모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대칭 이동시켜서 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이 마이너스 2가 있고, 그러면 이 a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2,4로 가겠죠, 그쵸? 자, 여기를 a 다시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어주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b를 또 이제 y축 대칭, x축 대칭 이동시키면은 6, 마이너스 2로 가겠죠, 그쵸? 6, 마이너스 2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b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같아지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바로 이제 a 다시 b 다시, 자 바로 여기 a 다시랑 b 다시를 이은 요 이제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최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a 다시 b 다시를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면은 마이너스에서 6이니까 8, 8에 64, 그 다음에 4에서 마이너스니까 6, 6에 36 루트, 그래서 10이 된다. 1번. 자, 2번 볼게요. 자,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자, x축방울 a만큼 y축방울 b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3, b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절대값 취한 게 여기 중심에다가 절대값 취한 게 뭐랑 같아야 되냐? 바로 반지름의 길이 2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a-3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a는 3 플러스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5 또는 1이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따라서 b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근데 a 빼기 b가 최대가 되려면 a는 크고 b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빼주면 8이 되겠죠. 4번이 되겠네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죠. 이거 판별식이 4분의 d 해주면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차함수를 봤을 때 이렇게 x축에 붕 떠 있으니까 항상 0보다 크겠죠. 자, 맞는 설명이고, 니은 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죠, 그쵸? 뭔가를 제곱해서 이제 양수 2가 됐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있겠죠. 구해보면 이제 맞는 설명이고, 자, 제곱한 게 홀수면은 이제 자연수일 때 제곱하기 전도 홀수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거 대우 취해주면은 디귿 보면은 n이 짝수이면 자연수니까 이제 홀수에 이제 부정이면 짝수죠. n제곱도 짝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건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된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지금 세 군데를 모두 이용한 학생이 이제 최대값이 이제 x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얼마냐? 지금 c가 가장 적죠, 그죠? 그러니까 b가 c를 포함하고 a가 b를 포함하면은 결국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은 이제 공통이니까 바로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요 이제 이 초록색으로, 자 여기 파란색으로 이제 빗금친 부분이 바로 A, B, C를 모두 이용한 이제 학생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바로 최대값이 되겠다. 그러니까 50명이 되겠죠, 여기는. C가 50명이니까. 그러니까 X는 50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상황이랑 지금 두 번째 A, B, C 중 어느 도서관도 이용한 적이 없는 학생의 최대값,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자 볼게요. 지금 A합, B합, C합, 자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적어야지만 요 바깥에가 크겠죠, 그죠? 이 바깥에가. 그러면 A합, B합, C합이 가장 작을 때가 뭐냐면은 애들끼리 다 겹치는 거죠, 그쵸? 그 상황이 바로 이 경우죠. 이제 원소의 개수가 A가 많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니까 A가 B를 포함하고 B가 C를 포함할 때, 즉 요 그림이 바로 합집합이 가장 작은 상태가 되겠다. 그러면은 합집합이 작으면은 요 바깥 부분이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자 이제 이거의 최소값은 NA가 되겠죠. NA니까 얼마? 88명이 되겠다. 그럼 요 바깥에는 몇 명? 100에서 88 빼니까 12명. 그러니까 Y는 12가 돼서 더하니까 62. 3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x나 y나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자, 5번은 지금 요거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전체 부분집합 2의 5개 2의 5제곱에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 즉 서로소인 경우, A 교집합 B가 서로소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공통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럼 이제 이 경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A 교집합 B가 이제 서로소라는 거는 B에는 135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135를 제외시킨 나머지 2랑 4로만 부분집합을 만들면은 그게 바로 이제 A랑 B가 서로소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아, 여기 2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빼주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 상황을 만족하는 상황이 가지수가 나오겠다. 32-4에서 28.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볼게요. 6번은 자, 지금 그러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기억 맞는 거죠. 그쵸? 그리고 니은도 맞죠. 왜냐면 결국 P가 R에도 포함되고 Q가 R에도 포함되는 거니까 P랑 Q를 합한 것도 R에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죠? 니은도 참이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디귿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얘를 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식을 좀 변형을 해줄 거예요. 지금 여집합 때문에 좀 복잡한 거니까 좌변부터 보면은 자, 드모ır간 법칙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집합을 바꿔버리면 포함관계가 뒤집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P 합 Q가 Q를 포함하게 되겠죠. 자, 이건 맞죠. P 합 Q가 Q보다 더 큰 집합이니까. 그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게 된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은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S1의 제곱하고 루트 3 S2의 제곱.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앞에는 결국에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두 부분을 더한 게 6파이라는 거죠. 이 6파이가 S1 더하기 S2죠. 자, 이 S1 더하기 S2란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와야 되냐면 좌변은 뭐가 와야 되냐면은 코시-슈바르츠 이제 그 공식 아니까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 오면 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여기서 결국에 여기 1 곱하기 S1이고 여기서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3 S2 해주면 이게 S2가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3분의 4죠. 3분의 4고 여기 우변이 이제 6파이의 제곱이니까 36파이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이제 바꿔 써주면은 3분의 4 S1 제곱 3S2의 제곱은 36파이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이거 이제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약분해주면은 9, 9, 3, 27 27파이 제곱이 되겠죠. 여기. 자, 그래서 최소값은 27파이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죠. 4번. 자,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참수 최대치수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주어진 식을 별해 이제 여기 S1을 이제 치환을 해줄게요. 그러면 S1은 6파이 마이너스 S2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S2의 범위가 자, 지금 S1, S2가 이제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S2는 6파이 마이너스 S1이니까 이게 양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얘도 양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S2의 범위가 나오죠. S2는 양수이면서 6파이보다 작다. 그죠? 이런 이제 범위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이걸 이제 전개를 해주면 4S2의 제곱
마이너스 12파이 S2 플러스 36파이 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게 이제 S2에 대한 이차함수로서 아래로 블록이 되겠죠. 그죠? 그럼 대칭축에서 이제 최소가 될 텐데, 지금 대칭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8분의, 자,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여기 쓸게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되고 2분의 3이 되나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대칭축이. 그러니까 2분의 3파인데 이 2분의 3파이가 요 범위 쏙 들어가죠. 그쵸? 0하고 6파이 사이에 쏙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3파이에서 최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소값이니까 여기다가 S2에다가 2분의 3파이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9파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파이 곱하기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36파이 제곱. 여기 약분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 약분되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63 18 마이너스 9 27 파이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함수 최대 최소로도 갈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8번 볼게요. 자, 8번은 요거 이제 변형 가는 거니까 요거, 자,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부터 이제 식을 변형을 하면은, 자, 이제 분배 법칙이죠. 그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B. 그러면 앞에는 이제 공집합이 돼 버리죠. 그죠? 공집합 돼 버리고 여기는 여기다 바꿔주면은 비교집합, 여기는 드모르간 모티 써주면 되겠죠. 여집합에 여집합이면 그냥 원래 거죠. 자기 자신. 이렇게 돼버리죠. 그쵸? 자, 근데 지금 요거랑 포함 관계를 보면은 A와 B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 시켰을 때 작은 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B가 되겠네요.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좌변은 좀 간단히 쓰면은 A 교집합 B랑 그다음에 합집합 있죠. 합집합 B. 그러면 요건 또 뭐가 되죠? 얘들 또 포함 관계를 보면은 지금 B가 더 크죠. 그죠? 그러면 B가 더 크니까 합집합했을 때 그냥 B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좌변은 B가 되겠다. 따라서 B는 A 교집합 B. 우변이 이제 A 교집합 B니까. 그럼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A가 B를 포함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럼 9번 볼게요. 자, 대우가 거짓인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래 명제가 거짓인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기억은 안 되죠. 왜냐면은 더한 개 짝수라는 얘기는 홀일 수도 있죠. 둘 다 홀수일 수도 있죠. 그럼 홀수끼리 곱하면 이게 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다음 이게 아니다는 이제 대우를 취하는 게 낫죠. 자, x가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다. 참이죠. 그러니까 대우 명제가 참, 이거는 대우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짓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기억은 골라야 되는 거네요. 이제 거짓이 되는 거니까 지금 거짓인 걸 고르는 거죠. 자, 이제 니은은 참이니까 안 되는 거고. 자, 디귿, 이게 거짓이죠. 왜냐면 복수수라고 했는데 그럼 z가 예를 들어서 1이고 w가 i면 이제 요거 성립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z랑 w가 둘 다 0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요거 이제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먼저 첫 번째 x축방을 1만큼, 그 다음에 y축방으로 3만큼, 자, 그 다음에 y는 x 됐을 때 대칭 이동하면은 xy 자리 바꾸란 얘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간단히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8, 6. 자, 이게 바로 L1이 되겠죠. 그죠? 자, 요게 이제 L1이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 직선은 이번에 y는 x 됐을 때 먼저 대칭을 하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3만큼. 그럼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러면 요게 이제 L2라고 했던가요? 요 L1이랑 L2가 일치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두 식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상수항이 같으면 되겠죠. 여기 이제 x의 개수랑 y의 개수는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a-1이 6이니까 a는 7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11번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그러면 P면 Q이다가 성립을 해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P이면 R이다. 이것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원소가 Q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R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P면 Q이다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P면 Q부터 생각을 한다면 지금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일 때, 자, 요때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게 3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a제곱은 4가 되고 a가 그냥 실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나뉘게 되겠죠. a가 2일 때랑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집합 q랑 r을 써볼게요. q랑 r을 써보면 3b 그 다음에 r은 a가 2니까 2랑 2b가 되겠죠. 그죠? 근데 R에도 3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2가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2b가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b가 2b는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a 플러스 b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2고 b가 2분의 3이니까 더해주면은 2분의 7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이때 q는 일단 3이고 b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마이너스 2b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b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이때는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얘는 안 되겠네요. 지금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 케이스로서 이번에는 지금 Q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B가 3일 수도 있죠. 그죠? B가 3이면 Q는 일단 A제곱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이번엔 B가 3인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에도 3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A가 3일 수 있죠. 그죠? A가 3이면은 그럼 이때 A 플러스 B는 얼마?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A가 3이면 A가 1인 거니까 이번에는 3 더하기 1에서 얼마? 4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 A의 최대값은 얼마? 6이 되겠죠. 6이 가장 크니까. 그죠? 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은 이거는 그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면 상당히 복잡해요. 지금 이게 왜냐면 여기 x의 범위가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x의 범위가 제한이 안 돼 있고 이게 실수 전치로 돼 있으면은 그리는 게 상당히 이제 껄끄러워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 뭐 그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구하는 거는 되게 이제 비효율적이다. 자, 지금 그러면 요거를 속 안부터 푸는 거예요. 이게 f 합성 fa 이게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먼저 fa 안에 있는 fa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ft는 2가 되죠. 그죠? 그럼 ft가 2니까 2가 되는 t 값이니까 어디 0부터 딱 1까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때 t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로 나오죠. 0에서 1까지. 그러면 지금 t가 원래 fa였죠. 그러면 fa가
0과 1 사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함수값이 0과 1 사이가 되는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함수값이니까 이제 이 1을 그어볼게요. 자,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은 함수값 f가 0과 1 사이니까 지금 등호 들어갔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x값,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바로 a의 범위가 되겠죠. 이건 직선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여기는 2분의 3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a의 범위는 끝났죠. 자, a의 범위는 써주면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또는 1부터 2 아니죠. 2분의 3부터죠. 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더하니까 1번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13번 가볼게요. 자, 13번은 요건 이제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좌표가 3,2예요. 그러면 둘 곱하면 양수죠. 그러면 x좌표가 y좌표보다 크니까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럼 y는 x에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그럼 2,3이 되겠죠. 두 번째 좌표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둘 곱하면 양수고 y가 x보다 크니까 x축 대칭 이동이에요. x축 대칭 이동이면 y좌표 부호가 안 되죠. 자,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x랑 y 곱한 게 0보다 작은 거니까 다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 시키래요. y축 대칭 이동 시키는 거니까 x좌표의 부호가 안 되죠. 자, 또 x랑 y랑 곱해서 0보다 크죠. 근데 x가 y보다 크니까 그럼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곱하면 양수인데 이번에는 y좌표가 더 크죠. 자, y좌표가 더 크니까 지금 x축 대칭 이동이죠.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좌표의 부호가 반대다. 자, 이번엔 또 음수죠. 곱한 게 음수니까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이라. 그럼 x좌표 부호가 반대니까 다시 3,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할 필요 없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6개, 순서상 6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6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좌표는. pn이라는 점은. 그러면 이제 x 2020. 2020번째 점에 x좌표 구하는 거죠. 그러면 2020을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은 63, 18, 2, 63, 18, 4, 6에 36. 그럼 4가 남죠. 그죠? 그러면 여기 x 2020은 결국 누구랑 같냐? 나머지가 4니까 x4랑 같은 거죠. 그죠? 네 번째 좌표 x좌표랑 같은 거니까 얼마?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 2021. y 2021은 2020에서 한 칸 더 간 거니까 얘는 y5랑 같죠. 그 y5니까 다섯 번째 좌표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얘도. 그럼 얘는 둘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1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은 1부터 10까지인데 그럼 F3은 3을 최소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 3을 최소 원소로 갖는 거니까 1, 2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3은 뽑아놓고 처음부터 뽑아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나머지 원소는 이제 4에서 10 중에서 4부터 10 중에서 아무거나 오면 되죠. 즉 이제 4에서 10까지 총 7개의 원소 중에서 부분집합을 만드는 개수랑 같다. 그죠? 그러니까 2의 7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28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F5는 앞에 1부터 4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은 5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6에서 10까지 5개의 원소로 부분집합을 만드는 개수랑 같다. 즉 2의 5제곱해서 32가 되고요. F7은 7을 뽑아놓고 1부터 6은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8에서 8, 9, 10 이 3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가지수가 되겠다.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128, 32, 8. 그러면 168이 되나요?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 자, 지금 A10이라는 거는 12의 이제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되겠죠. 근데 Pn은 A12에서 Pn으로 가는 요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는데요.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는 그럼 이 Pn의 지금 여기 원소가 6개죠. 그러면 이 녀석 Pn의 원소의 개수는 6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 1대1 함수니까. 그죠? 여기 공역의 원소, 이 Pn의 원소가 좀 남아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Pn의 원소의 최소값이 6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Pn이라는 건 n 이하의 소수니까 그러면 소수를 작은 것부터 써주면은 우리는 왜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소수 작은 것부터 써주면은 2, 3, 5, 7 6개 최소 6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엔 11, 13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은 얼마? 1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면 P6 P6이 이게 이제 P6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딱 이제 6개 6대 6이 되는 거니까 1대1 함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n이 6이 돼 버리면은 1대1 함수도 되지만 1대1 대응까지도 사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P13이죠. P13이죠. P13. 13 이하의 소수니까.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은 13이 되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가 1대1 대응이 되는데 1대1 대응이면 정확하게 요 Pn의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때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2, 3, 5, 7, 11, 13 그럼 여기까지 6개인데 그럼 이때도 똑같이 13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n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13보다 큰 소수도 뭐 있냐면은 14 안 되죠? 15 안 되고 16 안 되고 17이 있죠. 그러면 17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n은 뭐가 돼야 되냐? 16이 되면 되겠죠. 예, 왜냐면 16 이하의 소수면은 딱 13까지만 들어가서 6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n의 최대값, 요 라지 m은 16이 되겠네요. 그죠? 17이 돼버리면 이제 7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자, 더해서 29, 4번이 되겠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여기를 이제 요거 집합으로 따져주면은 7의 배수의 집합을 A라 하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집합을 B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전체 NU 전체 집합 U의 이제 원소의 개수는 100이 되겠죠. 1부터 100까지니까. 그러면 NA부터 구해보면은 NA는 7의 배수니까 14 곱하기 7 해주면은 4, 7에 28, 98이니까 14가 되겠네요. 7의 배수는. 그쵸? 100 이하니까. 그 다음에 NB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거니까 4, 9, 5씩 더해 나가면 되겠죠? 14, 19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94, 99까지 가죠. 이건 개수 세는 거 쉬운 게 지금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뭐 11부터 20까지 이렇게 10씩 끊었을 때 2개씩 나오죠. 그죠? 그럼 이게 총 몇 개죠? 20개가 되겠죠. 그래서 NB는 20개.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죠. 우리가 구하려는 거 써보면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드모르간 법칙 써주면은 얘는 A 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NU 전체 집합 100에서 NA 합 B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NA 합 B를 A 합 B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교집합의 원소죠. 이제 교집합의 원소가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7의 배수이면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게 뭐가 있냐. 자, 그러면 지금 이 A가 원소 개수가 더 적으니까 7의 배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7 안 되죠?
7 나누기 5 해주면 나머지 2니까. 그 다음에 7, 2, 14. 14가 되네요. 그죠? 나머지가 4가 되는 거니까. 21 안 되고, 28 안 되고, 그 다음에 35 안 되죠? 35 안 되고, 그 다음에 40이 안 되죠? 40이 안 되고, 49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35씩 커질 때마다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84가 되겠죠. 자, 요거밖에 없죠. 100 이하니까. 자,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수는 3개네요. 그러면 NA 합 B는 14 더하기 20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34, 31. 그럼 요거는 이제 100 마이너스 31이니까 69가 되겠네요. 답이. 그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 자, 알파부터 구해주면 F1이 얼마죠? 자, 여기 그래프로 이제 그리면은 1이니까 여기 직선이니까 여기 딱 2가 되겠죠. 그럼 F2. 그럼 F1이 2니까 그럼 F2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는 0이에요. 알파는 0이고, 그 다음에 fx 이퀄 x의 모든 실근의 개수. 자, 그럼 요거는 fx니까 이제 그려진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x. 그럼 요거는 y는 fx랑 y는 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같은 거죠. 자, 지금 x에 보면 어차피 0에서 4니까 여기 박스 안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y는 x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교점 몇 개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오죠. 몇 개? 2개가 되겠다. 실근의 개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간마를 구하는 게 좀 약간 빡셀 수가 있어요. 간마를 구해주려면 얘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 대수적으로 좀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먼저 이제 대수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fx를 t라고 취한다면 이 방정식, 이 주어진 방정식에 ft는 t가 되죠. 그죠? 그럼 이걸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럼 ft가 t니까 아까 여기 fx는 x 이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이제 지워버렸는데 요거의 해를 먼저 구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니까 지금 대수적으로 가면은 요거는 x죠. fx는 x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x의 범위를 이제 쪼개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4가 x니까 그냥 x가 4가 돼버리죠. 그죠? 이제 그 4가 이제 여기 요거죠. 이거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4-2x가 x니까 3x는 4, x는 3분의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t 값이 3분의 4랑 4 두 개 나왔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fx는 t 이걸 푸는 거죠. 요거. 자, 그러면 fx가 3분의 4일 때 또는 4일 때 이거에 대해서 x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죠. 먼저 fx가 3분의 4일 때, 자, 이제는 fx는 3분의 4니까 이 y는 fx랑 y는 3분의 4의 교점의 x 값을 따져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파란색 직선이 딱 마침 y는 x죠. 그러면 그래서 y는 3분의 4를 그어준다는 얘기는 이 점 있죠? 여기가 3분의 4, 3분의 4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그어주면 이게 y는 3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교점 또 두 개 나오죠. 근데 여기 교점은 딱 당연히 이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거 우리는 이 실근의 이 값을 각각 구해주는 게 아니라 더한 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어차피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두 녀석의 평균이 2가 된다. 즉 두 개를 더한 건 4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나온 거 fx 이퀄 3분의 4에서 나온 거는 합이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 이퀄 4 4면은 그래프가 이거죠. 요거. 그럼 이때도 교점 이렇게, 이때는 뭐 확실하게 알죠? 0이랑 4 이거 더해도 4잖아요. 그죠? 그럼 4 더하기 4니까 8, 간마는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2, 8 다 더하는 거니까 15번이 되겠죠. 그죠? 자, 물론 이 값말을 구할 때 요 f 합성 fx를 직접 그려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한 함수니까 여기 이제 골짜기 있는 함수는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은 여기 0부터 4까지에 대해서 이 골짜기가 두 번 나오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자 보세요. 자, 골짜기가 두 번 나오는데 2, 1, 3 했을 때 이렇게 합성하면 이렇게 예쁜 W자 모양이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이제 F 합성 F 그래프예요. 그럼 이거랑 Y는 fx 하고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하면 되겠죠. Y는 fx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주황색으로 그리는 게 이제 Y는 fx죠. 그죠? 그럼 이때 교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는데 지금 요거랑 요거가 더해주면 4고 요거랑 요거가 이제 더해주면 또 4가 되겠죠.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굳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기보다는 좀 대수적인 이제 스케일을 활용을 해서 이제 구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18번 가볼게요. 자, 18번. 자, 이거는 일단 B는 제곱수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근데 교집합의 원소가 3개고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래요.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B는 되도록이면 적은 제곱수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B를 생각해보면 자연수 중에서 이제 제곱수 작은 것부터 생각해보면 1, 4, 9 이런 게 올 수 있죠. 그러면 1, 4, 9가 왔다는 얘기는 얘는 A에서 온 거죠. 근데 A에서 어떻게 제곱을 해서 1, 4, 9가 된 거니까 A에는 1, 2, 3이 존재를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A라는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이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B의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작길 원하는 거니까 요 1, 4, 9가 A에도 들어가 있으면 딱 좋겠죠. 그죠? A에 10 이런 게 들어가면 여긴 100 이런 게 들어가 버리니까 되도록이면 작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교집합의 원소도 작은 게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A에도 1, 4, 9가 있는 거니까 1은 이미 있고 그 다음에 4, 9 이렇게 있으면 또 4를 제곱해주면 16이 있죠. 그죠? 그리고 9를 제곱해주면 81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원소의 개수가 적으면서 되도록이면 그 값이 작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딱 이렇게 5개 1, 4, 9, 16, 81 이렇게 딱 5개만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보다 더 작은 순간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다 더해주면은 되겠네요. 더해주면 90, 21이니까 111이 되나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19번은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 1까지)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러면 여기 3이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한다면 0에서 1까지니까 여기 1,2는 딱 비워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x-1 그러면은 1일 때 0이고 3일 때 2인데 여긴 뻥 뚫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다. 자, 요게 바로 f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g는 항등함수고요. 자, 그러면 fx는 1대1 함수가 되느냐? 자, 이렇게 지금 0에서 1까지는 감소하고 1에서 3까지는 증가하는데 이게 증가함수랑 감소함수가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도 1대1 함수가 될 수가 있죠. 1대1 함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3에 여기 3,2 칠해줘야 되는 거죠. y는 2를 때 그었을 때 교점 1개. 교점이 1개만 나오는 거니까 1대1 함수가 맞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의 y 값에 대해서 그걸 대응하는 x 값이 딱 하나로 결정되는 거니까 1대1 함수가 되는 거다.
그리고 자, 여기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이건 그냥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f 2분의 3 f 2분의 3이면 2분의 3은 1과 3 사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g 2분의 1 g 2분의 1이면 g는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 나오는 거죠. 그대로 2분의 1. 그 다음에 f 2분의 1을 구하면 되겠죠. f 2분의 1이면 0과 1 사이니까 2분의 5가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 참이다.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문제인데, 디귿은 자 여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뭐냐면 결국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였나요? G에 있는 A죠. 상등함수니까. 그러면 F 합성 FA가 A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거의 근이 X 이퀄 A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주는 거냐면은 자, 이거는 항등식이 아니라 지금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략화 시키면 F랑 F를 합성한 게 항등함수 i가 되는 그런 x 값이 존재를 하느냐라는 얘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방정식인데 지금 이게 1대1 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역함수를 이제 취해 볼게요. 역함수를 취해 주면은 여기가 f는 f 인버스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거나 fx 이꼴 f 인버스 x나 똑같은 방정식인 거예요. 위에 건 어렵고 아래 건 쉬운 거니까 아래 걸로 가자 이거죠. 지금. 그럼 인버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자, y는 x를 이제 대충 그려보면은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이 빨간색 점선이 이제 y는 x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함수는 이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 특징적인 점, 이 꺾이는 점, 이런 점들을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럼 1,0은 0,1로 가겠죠. 그리고 3,2는 2,3으로 가겠죠. 2,3이니까 여기쯤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 이어주면은 이런 직선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주황색 직선이 1,1을 지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 fx에서 1,2가 이제 뻥 뚫려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1,2를 대칭 이동시키면 2,1로 가죠. 2,1로 가는데 이 2,1은 마찬가지로 이제 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가 이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선분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뻥 뚫려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0,3은 3,0으로 가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주황색의 F 인버스 그래프예요. 파란색이 F고. 자, 그러면 파란색과 주황색의 교점이 있나요? 교점이 없죠. 그렇죠? 교점이 없으니까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A 값, X 값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죠. 자, 19번에 4번이고, 근데 이거를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거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할 수도 있어요.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방법은 일단 이게 이런 경우는 여기 지금 1에서 끊어져 있잖아요. fx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수적으로 가는 게 좋은데 f 합성 f니까 x 자리에다가 지금 여기 말하는 거 여기 이 박스에다가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fx를 대입해 볼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마이너스 fx3 그러면 이게 이 범위에도 넣어주는 거예요. 0과 1 사이 fx가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1 이때는 1과 3 사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fx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풀어주는 거예요. 자, fx가 0과 1 사이가 되는 건 언제냐면, 자, 지금 fx를 다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fx가 0과 1 사이니까 0은 포함시키고 1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어볼게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경계점이 2가 되겠죠? 그러면은 함수값이 0과 1 사이가 되려면은 x값은 1과 2 사이가 되겠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자, 그럼 이때 x의 범위를 풀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 1과 2 사이는 요 1과 3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때 fx는 x-1이 되죠. 이 x-1을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니까 얘가 4-x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fx가 1과 3 사이면, 자, 1과 3 사이면은 이제 여기 2가 들어가죠. 2하고 3, 2에서 3까지, 그리고 0에서 1까지. 근데 1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럼 0에서 1까지 자 보세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x가 1이 돼버리면 함수값이 0이 돼버리니까 안 되죠. 우리 이제 함수값이 1과 2 사이에, 1과 3 사이에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0과 1 사이가 되고, 그 다음에 또는, 그러니까 여기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2부터 3까지가 되겠죠. 자, 이때는 fx-1인데 이때 또 갈리죠. 0하고 1 사이. 자, 0과 1 사이. 이때는 지금 요 위에 범위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랑 3 사이. 2랑 3 사이는 여기 1하고 3 사이 요 범위에 속하는 거니까 x-1이 되겠죠. 그래서 1을 하나 더 빼니까 x-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범위에 맞춰서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는 요거, 여기는 요거, 여기는 요거. 자, 이제 이걸 이제 맞춰서 그려주면은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럼 그래프 그려주면은 0과 1 사이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0일 때 2고, 그 다음에 1일 때 1인데 뻥 뚫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랑 3 사이는 x-2죠. 2일 때 0이고, 아니, 1에서 2는 4-x니까 1일 때 3이죠. 1일 때 3이니까 1일 때 3이니까 여기가 3 칠해줘야 되겠죠. 칠해주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2인데 뻥 뚫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3. 2하고 3일 때는 x-2니까 2일 때는 7 해주고 3일 때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f 합성 f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랑 x, y는 x하고의 이제 요거 이제 직접 풀어주는 거죠. 자, y는 x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1, 2, 2를 다 지나는 게 이제 뻥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점이 있나요? 교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번거롭죠? 그죠? 한번 이제 제가 이제 보여준 건데,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래서 푸는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양변에 이제 역함수를 취해가지고 fx랑 f 인버스 x가 같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더 낫겠죠. 그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자, 20번을 보면은 요거는 이건데, 첫 번째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gx랑 요 x가 같을 수 있죠. 이 gx가 요 안에 있고 x가 요 안에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바깥에 똑같이 f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요 x값, 즉 gx랑 x가 같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gx가 2x-px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이거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풀면은 넘기면은 px 제곱 마이너스 x잖아요. 그쵸? 그럼 x를 묶어주면은 px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양수 p라고 했으니까 이때 x는 0이랑 p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 나오죠. 이건 확실히 서로 다른 두 개니까. 그러면 하나가 모자란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gx랑 x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fx가 2차 함수죠. 위로 볼록하고 경계점은 0이랑 4고. 그러면 이렇게 이게 fx 그래프라고 했을 때 지금 대칭축이 2죠. 대칭축이 2라고 했을 때 이 gx랑 x가 이제 f의 이제 새로운 x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gx랑 x가 이 2에 대해서 대칭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 같아지고, 그럼 여기가 뭐 예를 들면 gx, 여기가 x, 또는 여기가 x, 여기가 gx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등식이 만족하잖아요. 그죠? 함수가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거는 x가 크든 gx가 크든 간에 이 x랑 gx의 평균이 얼마? 2라는 사실이죠. 왜?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럼 이걸 풀어주면은 x 플러스 gx는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px 제곱, 이게 4가 되는 거니까 풀어주면 p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또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는 게, 이걸 별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중근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요 위에서 0이랑 p분의 1이라는 서로 다른 두 줄근 나왔으니까 요 별 여기서 이제 중근 하나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중근을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그럼 중근을 갖는다면 판별식이 0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판별식 지금 9 마이너스 16p는 0이니까 p는 16분의 9가 되겠죠. p는 16분의 9. 자, 그럼 p 대신에 16분의 9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중근이 이 0이랑 p분의 1이랑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겹쳐버리면 두 개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 얘는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이죠. 4분의 3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나오죠? 여기서 x는 0이고 3분의 8이 나오나요? 그쵸? 3분의 8. 그러면 p가 16분의 9면은
여기서 p분의 1은 9분의 16이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나왔던 요게 9분의 16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p가 16분의 9일 때. 그러면 실근이 뭐가 되죠? 0, 9분의 16, 3분의 8. 그럼 딱 3개가 되죠. 자, 그러니까 p가 16분의 9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얘가 요 2차 방정식 별, 요 별에 대한 2차 방정식 별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여기서 2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그럼 총 4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위에서 나왔던 0이랑 p분의 1.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별에서 나온 근이랑 겹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0은 다행스럽게 안 겹치죠. 왜냐면 0을 여기 별에다 대입해주면 x가 0이면 그럼 4는 0. 이게 성립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은 이제 겹칠 수가 없고, 그럼 가능성인 건 p분의 1이 겹칠 수가 있죠. 그럼 p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p분의 1 대입해주면은, 자, 별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별에다 대입을 해주면 p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분의 3 플러스 4는 0이 되죠. 그죠? 그럼 4는 p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p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p가 2분의 1이면 p분의 1은 2가 되죠. 그러면 이제 p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별식에다가. 자, 별에다가 2분의 1 p 대신에 2분의 1 대입하면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죠. 양변에 2 곱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인수분해주면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는 0인데, 그럼 여기서 x는 2 또는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p분의 1이 2니까 이번엔 여기가 위에서 0하고 2, 그죠? 여기가 2가 돼버리는 거니까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2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별에서 2랑 4라는 근이 나왔죠. 자, 어떠죠? 이 위에서 2랑 이 아래에서 2가 겹치죠. 그럼 최종적으로 근이 0, 2, 4 해서 3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인 것도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16분의 9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16분의 17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요거.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a제곱 있고, 더하기 b제곱이 1. 자, a랑 b는 양수고요. 그럼 요거를 전개를 해서 해주면, 이거를 각각 산술기하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전개를 해서 해줘야 되겠죠. 10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16a가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먼저 취할 수 있죠. 그죠? 취해주면 2 곱하기 루트 16이니까 4.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결과적으로 10 더하기 8이 돼서 얼마? 18이 되겠다. 그러니까 m은 18이고요. 그럼 이때 a값, b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산술기하가 이제 성립할 때는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죠. 그럼 이거 해주면은 16a제곱은 b제곱. 근데 a랑 b가 둘 다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 취해주면은 4a는 b가 되겠죠. 근데 이때 a랑 b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 식을 이제 구해놨었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b 대신에 4a 대입해주면 a제곱 16a제곱은 1. 그러면 17a제곱은 1이니까 a제곱이 17분의 1. 근데 a가 양수니까 a는 루트 17분의 1이고, 그럼 b는 a의 4배니까 루트 17분의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루트 17분의 1, 루트 17분의 4니까 곱해주면은 17분의 72가 되나요? 그죠? 17분의 7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22번은 이 그림이 안 나와서 약간 좀 이제 힘들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은 뭐 대강 한번 그려볼게요. 뭐 둔각인지 일각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려주면, 자, 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내부에 점 A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A를 지나고 요 밑변, 여기 뭐 여기를 밑변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편의상 여기를. 그러면 밑변하고 평행하게 그으래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된다 라고 했으니까 A가 한 여기쯤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쯤 있고 A를 지나고 이 밑변을 평행하게 그었을 때 이렇게 교점 두 개 생기겠죠? 자, 이게 평행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넓이가 2등분이 돼요. 그랬을 때 점 A에서 밑변까지의 거리를 거리 D라고 정의를 한다. 자, 이 D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넓이가 이제 1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요 삼각형이랑 요 지금 파란색 요거랑 요 전체 삼각형 이 빨간 거랑 닮음이죠. 그죠? A의 닮음. 근데 넓이가 지금 1대2죠. 그죠? 그럼 넓이 B가 지금 1대2니까 그러면 닮은 B를 제곱한 게 넓이 B니까 닮은 B는 양의 제곱근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닮은 B로 이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높이가 되겠죠. 높이. 그죠? 왜냐면 A에서 요 밑변까지 거리를 D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큰 삼각형의 높이를 얘라고 한다면 여기다 수직되겠죠? 자, 그럼 높이가 10이니까 그럼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10-d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닮은 B, 즉 높이 B가 1대 루트 2니까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 10-d 이거랑 큰 삼각형의 높이 10이랑 이거의 B가 1대 루트 2란 얘기죠. 그럼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풀어주면 10은 10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d d를 구해주는 거니까 넘기면은 루트 2d는 10 루트 2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d를 구해주면 루트 2를 나눠주는 거니까 10 마이너스 5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22번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요거 이제 닮은 B랑 넓이 B의 관계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D 값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자, 그래서 2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